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다들 A매치 휴식 기간 잘 정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대표팀 경기들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 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7회차 네이션스리그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먼저 벨기에는 지난 4라운드를 치르며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고 결국 리그 A 잔류가 가능할지를 앞으로 따져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A매치 기간 6라운드까지 두 번의 매치를 모두 이겨도 자력 2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의 대진을 본다면 3위가 유력하기에 승강전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벨기에의 경기는 홈에서 이뤄지는데 스쿼드가 많이 아쉽습니다. 도쿠가 소집 명단에서 빠졌고 데켈레라에르도 부상으로 이탈한 와중 데브라이너까지 없다 보니 빌드업 과정에서 전술적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루카쿠가 합류를 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최근까지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스트라이커로서 벨기에 역대 최고 스트라이커의 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루카쿠는 지난 2018년 이후 대표팀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6년 만에 대표팀 4경기 무득점 행진 중이기에 역사적으로는 이번 경기 득점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조직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공을 조달해줄 수 있는 자원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루카바키오와 오펜다 모두 스스로 마무리하는 성향이 강한 자원이고 오펜다는 실제 포워드이기도 합니다. 기존 데브라이터의 뒷공간 패스나 도쿠의 컷백 등 활용 방도가 줄어드는 것도 이번 경기 영향은 클 것이며 벨기에는 이탈리아에게 최근 4승 5무 16패로 황금세대도 막지 못한 열세에 있기에 유로 예선 8라운드를 무패로 뚫은 벨기에의 홈경기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까다로운 매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이번 조별 예선에서 3승 1무로 무패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추격이 있지만 사실상 본선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적인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최근 10승 8무 2패의 강세가 있던 이탈리아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에서 특히나 약한 성적을 얻어내며 일부 신임을 잃은 팬들도 있겠지만 현재 조직력은 유럽 최강국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부상으로 스카마카와 스칼비니를 잃은 것과 칼라피오리의 부상은 아쉽지만 여전히 바렐라와 토날리 그리고 디마르코가 만드는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는 빌드업은 굉장한 압박일 것이며 스트라이커들의 마무리만 잘 이뤄진다면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파이널 서드 진입을 통해 벨기에가 찬스를 많이 잡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주 해트트릭을 기록한 모에스킨과 레테기의 톱 경쟁 속 누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만 이들이 마무리만 잘 해줄 수 있다면 현재 벨기에의 센터백 라인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 파스의 최근 하락세로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어느 정도 원정의 열세를 이겨내고 승점 획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벨기에의 최근 홈 경기는 네이션스리그에서 5경기 연속 양팀 득점으로 기록되어 온 만큼 그 공세의 중심인 루카루의 결정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전방 활약이 못 미친다면 무승부로 만족하는 후반 운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됨으로써 약간이나마 정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측면에서 개인기량 돌파를 만들어줘야 하는 도쿠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루카쿠가 돌아왔고 트로사르나 바카요코가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네이션스리그 홈 5경기에서 모두 양팀 득점을 할 만큼 공수의 아쉬움이 나타났고 파스가 대표팀에서는 괜찮았으나 최근 또 소속팀인 레스터에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세와 압박이 높은 위치에서 방향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 이번 경기 벨기에가 다시 클린시트에 실패하는 경기를 치를 가능성은 이미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나마 루카쿠의 대표팀 무득점 행진이 커리어 최장인 4경기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제 한번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최근 나폴리에서 활약만 보더라도 기대를 걸게 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팀의 첫 맞대결 당시에는 터졌던 경기를 퇴장 덕에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이전까지 경기 양상은 벨기에에게 긍정적이지 못했고 이번 경기는 1대2로 이탈리아의 야구세가 예상되어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가 정배당이라면 핸디무까지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탈리아의 승리 혹은 오버 정도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매치입니다. 먼저 프랑스는 짧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음바페의 최근 잡음에 또다시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공격 미드필더의 기용입니다. 프랑스는 음바페가 빠지면서 자연스레 톱은 무한히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동시 기용은 당연시 고려하고 싶은 옵션인데 올리세 카드가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 확실히 고정되어진 양상입니다. 사실 미넨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표팀에 뽑지 않을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세를 기용하면서 그 위치가 센터 미드필더로 가게 되는데 올리세는 이 자리가 그리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팰리스에 있을 때부터 측면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 루트 창출을 하는 것을 즐겨했고 미넨이 이번 시즌 초 무너진 경기에서도 올리세의 센터 미드필더 기용에 실패로 다가왔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올리세가 플레이를 만들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며 길만 열어준다면 바르콜라와 덴벨레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는 추아메니 정도가 이탈했다만 캉테가 있는 프랑스이기에 수비에 코나테와 살리바까지 피파 센터백 랭킹 최상위권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상대 전적 최근 4승 3무의 성적보다 더 당연시 승리의 기운은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치입니다. 결국 핸디캡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매치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번 경기 복병입니다. 최근 아약스에서 이뤄진 유로파 경기에서 이스라엘 리그 소속인 마키비 텔 아비브의 원정 경기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유대주의 성향의 아약스 현지 팬들이 아약스 원정 팬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하는 사태가 이뤄졌고 이에 이스라엘 정부까지 언론에 나서는 등 대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프랑스 측도 결국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원정 팬들의 보복성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4,000명의 경찰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경기장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선수들의 경기 내부적으로 영향을 끼칠까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만 프랑스 측의 피해도 가능성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전력적으로 이스라엘은 비비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예선 4경기 13실점의 최악의 수비이고 초반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려 버티려는 조직력도 후반에는 무너집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최근 3경기에서 후반 60분 이후 실점만 무려 5골이나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압박력과 뎁스를 고려한다면 선수 교체가 이뤄지고 나서도 힘이 빠지지 않는 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까지 체력적으로 힘들게 쫓아다니게 될 수 있고 결과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주장인 다사가 부상에서 돌아와 이번 소집에 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격에서 복귀한 솔로몬의 옵션까지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벽을 뚫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부족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경기장 분위기가 경기 내부적으로 영향을 끼칠까 괜히 걱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팬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로파 아약스 원정에서 반유대주의 팬들로부터 원정 팬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까지 언론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 프랑스는 경찰 4,000명을 동원해서 이번 경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설전이 오갈 수 있는 와중 이 분위기가 선수들의 플레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전력상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대파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음바페가 없다지만 이미 체제는 없는 채로 갖춰진 프랑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다른 리그 A에 속한 어느 팀과 붙어도 밀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는 이미 4패라는 결과로 소속된 그룹에서도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서는 백스리 전술로 줄을 세우기도 하지만 지난 3경기 만에 후반 60분 이후 먹힌 골만 무려 5골이고 갈수록 떨어지는 수비 집중력과 체력의 차이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홈에서 특히 자비롭지 못한 양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는 여타 동일 배당의 경기들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핸디캡 접근이 가능해 보이고 걱정되신다면 1핸디승을 조금 과감하게는 2핸디승까지 노려야 할 경기가 될 것입니다.